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2시간 정도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볼 간태공 파트너입니다. 이 2시간 중에 1시간 1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을 할 거고요. 종목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또 새로운 종목도 포트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셨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 있을지 강의를 통한 매매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 상담은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샵 3772에 3772로 문자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자, 023772에 0269 이제 하단에 나오고 있죠. 아래로 전화를 주시면은 또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 위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점, 내가 만약에 조금 부끄럽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전화 상담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를 기다리면서 오늘 시장, 미국 시장과 이번 한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보합권에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실 이 약세 자체가 저는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시장 자체가 약세였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소비가 이제 둔화가 되었다라는 이제 또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비 지표가 분명히 둔화가 되었는데 부진이 되었는데 과거 며칠 전까지는 또 뉴욕 증시의 강세다라고 했던 게 뭐 CPI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이제 또 약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뭐에 대한 것들이 사졌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우려감으로 사실 뭐 증시가 빠졌던 거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증시는 또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소비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미 증시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미 경기가 생각보다 완만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사실상 뭐였어야 됐다.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을 했었어야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은 현재 그냥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구간에서 명분을 가져다 댈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스닥 증시가 뭐 하고 있다. 나스닥 증시가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강한 상승에 임박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신고가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악성 매물, 이제 차익 매물의 출회겠죠. 그래서 그 차익 매물과의 공방 속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락도 했다가 상승도 했다가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명분을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만해졌다,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미 증시의 상승이 늘 우리나라 증시의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미 증시가 받쳐주는 한 더 이상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의 또 강한 상승 역시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증시의 강한 상승을 노려보려 했더니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또 나쁩니다. 왜? 지금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추세는 정말 이뻐요. 현재 이 하방 추세대를 돌파해주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강한 상방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돌파. 제가 늘 얘기했던 522평의 골든 크로스와 함께 돌파가 나와주는 차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단발적인 모습은 굉장히 이뻐요.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골든크로스 나오지 못했죠. 근데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단발적인 추세 전환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62평이에요. 60평. 제가 늘 주식에서 얘기했지만 이 주식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못 돌았었다를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지표는 62평대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0평대를 못 뚫어낸 상태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 62평을 뚫어내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간다가 아니라 이걸 뚫어내기 위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과거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 당시에도 이제 62평대 이탈이 나오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이탈이 나오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날렸던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줬기 때문에 개별주 모멘텀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뚫어주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자꾸 안 나오고 지금 이 반등조차도 어떤 반등이냐? 시장. 미국 증시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굳건하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따른 반사이익은 결국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과거 신고가를 뚫는 데는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최근에도 그랬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외국인,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돌아온 외국인이라 해놓고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늘 얘기했지만 이미 평가 차익이 1,200조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0조를 사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 팔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에 또 집중할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간다가 아니라 당장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낼 만한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 저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 시청자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네, 매수가 62,000원. 네. 62,000원에 20%예요. 62,000원에 20%. 네. 지금 시청 매수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 지금 62,000 시청자님은 뭐 당연하게 지금 태양광 모멘텀이죠? 뭐 어떤 이슈로 네. 태양광 들어가 맞으시죠? 전력주도 하고 네, 여러 네. 가지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최근 데이터 센터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긴 한데 아무리 최근 그래도 많이 부각받는 건 결국 태양광 사업에 대한 반사이익이 더 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들어간 게 이 가격이라고 하면 그래도 과거에 이제 7월 달에 급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얼마까지 갈 수 있나. 이거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일단 얼마까지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뭐 차트로 좀 더 봐드리고 그 태양광 같은 경우 일단 태양광, SK 이터닉스 뭐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그러니까 결국에 전력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것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보면 알다시피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전력 인프라로 묶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결국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고 중요한 건 사실 태양광은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슈만 보잖아요. 저는 네. 이 태양광이라는 이슈만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하면 최소 3년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뭐 시청자님이 그렇게 들고 하진 않으실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은 이 3년이라는 게 이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슈가 터지는 게 향후 2, 3년 뒤예요. 2, 3년 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까지 그럼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안 들고 갈 거니까 2, 3년은. 현재 차트로 좀 볼게요. 차트로. 네네. 지금이 조금은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라는 게 네. 뭐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저항대, 평균적인 저항대가 이 구간이죠? 그래서 네. 평균적인 저항대가 대략 한 6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다행인 건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잘 타고 있어요. 예. 그럼 이런 걸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시청자님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삼각수렴대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에 거의 이게 이어지면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기 삼각수렴이라고 해요. 삼각수렴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도 아니고 무조건 빠진다도 아니에요. 대신에 삼각수렴은 우리가 변곡점이라 해서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둘 중 하나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럼 제가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과거에 이제 이런 산이 한 3개월짜리예요. 여기서도 한 3개월 정도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6만 원 돌파가 못 나온다가 아니라 이쁜 차트가 되기 위해서 3개월 정도는 여기서 우상향 횡보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파가 나오고 뚫어주는 게 사실은 이쁜 차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현재 월봉상도 나쁘진 않아요. 월봉상도 지금 여기 6만 원 동일하게 저항 형성해놨고 얘도 이렇게. 그 월봉상도 지금 이런 보면 딱 캔들이 한 두세 개 들어가겠죠? 네. 지금 그 6만 원 저항 받고 해서 SK 이터닉스는 6만 원대 저항 받으면서 4만 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게 지금은 이쁜 차트예요. 그리고 네. 지금 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긴 해요. 시청자님이 뭐 엘리엇 파동에 대한 그 이론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 3차 상승 나오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신고가로 넘어가는 차트도 기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땐 긍정적인 해요. 물론 이슈도 긍정적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네. 중요한 거에서 시청자님이 이거를 목표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손절 가격 먼저 말씀드려서 4만 원대를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보려고 하면은 늘 얘기하자 목표는 목표지 우리가 목표를 꿈꾼다 해서 모두가 목표에 도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게 4만 원대를 안 깬다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최대치도 3만 5천 원. 그러니까 3만 5천 원대를 안 깬다는 전제가 붙었을 때 제가 말한 목표 가격 갈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네. 대략적으로 이 SK 이터닉스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의 저항권이에요. 그럼 네.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한 50% 정도가 일단 보수적인 신고가, 그러니까 뚫어냈을 때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럼 이게 딱 그 50% 잡아버리면 딱 9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딱 9만 원 정도가 어디냐고 하면은 여기 딱 악성 매물 한번 소화시킬 때거든요. 여기가 딱 지금 한 8만 7천 원대까지 갔으니까 이 구간이 악성 매물이에요. 네. 물린 사람들이 이제 악성 매물이란 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물린 사람들이 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이라든지 탈출이라든지. 네. 그런 걸 악성 매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9만 원이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9만 원, 한 8만 8천에서 9만 원 보면 좋고 이게 흐름만 잘 타준다고 하면은 보통 보수가 50%고 최대치라기 하게 그렇죠. 평균적으로 50에서 2배, 50%에서 100% 올라간다. 그럼 2배를 보면 한 12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목표까지 잡으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금방은 못 올라가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금방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게 나와줘야 돼요. 금방 올라가려고 한다. 여기 지금 차트 밑에 보이시면은 5위평 있죠? 네네. 이 분홍선이 5위평이에요. 5위평 정도는 보실 줄 아시잖아요. 예. 이거를 이탈 안 나와야 돼요. 지금이 딱 지금 너무 강한 저항 자리여서 늘 보다시피 맞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고 예. 빠졌는데 얘가 지금 단발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5위평이 이탈 안 나와야 되고 5만 2천 정도가 이탈이 안 나와야지만 단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차트가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TLB고요. 네, TLB요. 예, 매수 가격이랑 네, 비중도 해주세요. 38,800원에 34%입니다. 38,800원이요. 네네. 38,800원에 이제 34%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TLB. 들어가신 혹시 이게
지금 들어간 지가 언제 되신 거예요? 원래 이거 무중 권리락 때 사가지고 네네네. 무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중 권리락 때 샀으면은 지금 이 거의 이제 권리락 직전에 샀다는 거겠네요. 이때 사셨다가 네네네. 권리락 맞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TLB 같은 경우도 시청자 알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기판, 뭐 HBM 뭐 이런 쪽 이제 결국 그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저는 이런 TLB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판 관련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AI 앞으로 이제 이 TLB가 CXL이랑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만한 미래 AI 반도체 칩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괜찮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TLB가 나쁘다가 아니라 얘가 유무증을 동시에 때린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유삼전자도 네. 했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유무증을 동시에 때린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지금 현재 이제 TLB가 그래도 5,000원대 있던 게 68,000원까지 거의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 조금 더 된 시간 12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무중을 때린 종목들이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무중이 들어온다는 거는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희석 및 이런 걸 차익하는 물량이 악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반등점을 잡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시청자님 그 60평이 주식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 60회 노란선이에요. 노란색 예, 예. 노란색 뭔가 밑으로 꺾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하방으로 살짝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돌파 회복이 못 나오면은 이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오히려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온다. 예를 들면은 과거 TLB가 이런 자리에서도 노란선이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서 살짝 꺾이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 뭐가 되냐고 하면 이 하락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안착을 하고 나서 다시 안착을 한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 재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 하락인 자리, 그 추세가 일단 하락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어질 수 있어요. 조금은 길어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차트적인 거는 현재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25,000원대를 지켜내는 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오히려 기대한다고 하면 이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만약에 TLB가 정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 AI 인프라, 미래 이 반도체 칩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길게 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 많이 해서 그 최근에 기억이 나는데 그 종목명이 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종목이 있어요. 진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무중 때려놓고 이렇게 막 길다가 이거 여기 자리를 한 3배 이상 뛰어넘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적어도 얼마? 굉장히 이 기간이 한 1, 2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길게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은. 길게 보셔야 되고 현재 지금 목표 가격이 궁금한 건가요? 아니면 뭐가 궁금한 건가요? 목표가도 궁금하고 제가 올 연말까지는 일단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네네. 그게 가능한지. 일단은 모든 거에 대한 전제는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모든 것에 대한 전제는 손절가라는 걸 이탈 안 했을 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TL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무중 물량이 들어오신 거죠? 예, 예. 38,000원 정도 때까지 지금 보면은 올 연말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이걸 기대해 봐야 돼요. 차트상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서 상승 추세를 꺼버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도 거의 지켜주다가 지금 보다시피 이탈이 나왔는데 빠르게 안착하잖아요. 빠르게 다시 네. 재돌파 나오죠. 그 재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쉽게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졌을 때 무너졌을 뿐이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현재 만들어 놓은 게 35,000원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35,000원 못 들어도 돼요. 사실 이번 달에 35,000원 못 들고 한 33,000원 정도쯤에 안착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달에 35,000원대를 뚫어낸 게 좋은데 지금 딱 35,000원이 그럼 어디냐고 하면 딱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62평이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서 마주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는 여기서 35,000원 근방에서 놀 확률이 굉장히 높고 뚫어냈을 때 지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뚫어냈을 때도 가장 강한 저항, 그러니까 이슈가 안 터지고 그냥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뚫어내준다고 하면은 45,000이 강한 저항일 겁니다. 한마디로 35,000, 45,000은 이게 통으로 강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비중적인 부분이 좀 문제된다라고 하면은 35,000 뚫어내면서 45,000을 가는 그 구간대에서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신고가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노려볼 수 있는 최대 목표치는 최대는 아니죠. 일단 노려볼 수 있는 단발적인 목표치는 약 50%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약 한 8만 원 정도대 정도는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머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제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63,532원에 30%요. 63,532원.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그럼 지금 네. 제일 궁금한 건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88,800원에 네. 조금 팔았어요. 아, 왜 더 파셨어요? 올라왔죠. 네? 아, 왜 파셨어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아예 88,800원에. 아, 88,000. 아예 3만 원 팔 깜짝 놀랐네. 네네네. 아니, 네, 잘 팔았어요. 잘 팔았어. 그거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더 올라갈 줄 알고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네. 30% 됐어요. 일단은 그 정말 그 수익과에서 파셨던 거에도 잘 하셨던 거고 지금은 제가 왜 아쉬워했냐고 하면은 팔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팔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에코프로 계열사 사실 설명드릴 게 2차 전지. 그러니까 시청자님 이거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연말까지요. 아, 연말까지밖에 못 봐요?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연말까지 볼 거면 시청자님 이거 추가 매수는 한번 가능해요? 근데 30%라. 그러니까 추가 매수 30%? 네. 이게 제가 왜 얘기했냐고 하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결국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냥 더 제가 말 안 해도 2차 전지 섹터 모멘텀인 건 다 알잖아요. 다 알 네네. 거고 지금 이 2차 전지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더 못 갔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차트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 이 당시에 제가 그 설명드렸던 게 뭐냐고 하면은 에코프로 시리즈,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따서 2차 전지 시리즈가 과거 23년도에 엄청나게 급반등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급반등했던 게 뭐냐? 이때는 2차 전지가 주였어요. 전기차라는 거에 있어서 필수가 2차 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로봇으로 보면 액추에이터 이런 그런 것들이 필수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액추에이터 관련된 애들이 크게 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의 필수가 전기차의 필수가 2차 전지로서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최근 이번에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요. 이번 시장에서의 2차 전지 상승은 단 한 번도 2차 전지가 주였던 적이 없어요. 2차 전지가 이번에 왜 올라갔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붐이 불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할 거다. 그냥 필요할 거다, 쓰일 거다예요. 핵심이다, 필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가 주가 아닌 건데 억지로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빠진 건데, 근데 왜 들고 가야 되느냐?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휴머노이드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일 거다라고 제가 이제 발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I에 뭐 전고체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계약 관련된 게 많이 나왔어요. 즉 삼성 SDI-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수혜주로 엮이겠죠? 근데 삼성 SDI가 지금 뭘 발표했느냐? 삼성 SDI가 내년 하반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거다. 대량 양산할 거다. 그리고 빠르면 올 하반기에 샘플 양산을 테스트할 거다. 그럼 뭔 말이겠어요? 올 하반기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출시 기대감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또 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함께 한다는 뉴스 보셨죠?
네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하는데 현대차가 지금 삼성이랑 지금 생존 동맹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동맹을 하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서로의 부품을 동맹적으로 쓰자. 거기서 LG와 삼성이 같이 지금 하는 게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손을 맞잡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삼성 SDI의 배터리가 사용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 엔비디아 현대차 1분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또 뭐겠어요? 기대감 뿜뿜이겠죠. 그래서 제가 연말 내년까지는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연말까지는 얼마쯤 같아요? 혹시나.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이 기업이 주가가 가려고 하면은 일단 최소 연말까지 다시 75,000까지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이거를 절대 저는 안 버렸으면 좋겠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보다도 지금 사실 에코프로 BM이 더 그래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외국인들이 지금 에코프로도 비슷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어요. 엄청나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그냥 에코프로 계열사 다 같이 가잖아요. 지금 빠지는데도 지금 비중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 찍었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조금 이제 내려온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다시 회복시키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이 에코프로 계열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함께 올라가는 거고 삼성 SDI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 근데 제가요. 네, 여보세요? 네네네. 제가 저게 에코프로는 세 가지 다 가지고 있고 작년에 네, SDI를 17만원 샀어요. 네네네. 근데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네. 코스모 신소리지를 샀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모든 정보를 받을 수는 없는데 조금만 네, 그렇죠. 얘기해드린다고 하면은 그 투자의 네. 방향성이 좀 잘못됐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결국에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로 다 몰빵해 놓은 거잖아요. 그럴 거면 네네. 그냥 한 종목으로 압축하는 게 낫죠. 차라리 어차피 사람들은 나 분산 투자했으니까 안전해 하는데 그건 결국에 2차 전지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죠. 분산 투자라는 다른 거는 것도- 근데 분산 투자라는 거는 로봇도 사고 바이오도 사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제약이 못 가면 2차 전지가 간다든지 2차 전지 이런 게 분산 투자여서 저는 이 나중에 수익구간 나오면은 포트 좀 압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주전자 12만 원에 20%요. 12만 원에 20%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4년 됐으면 된 것 같으네요. 4년. 엄청 오래되셨네요. 예, 그때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응급재료였기 때였나? 그죠? 예, 예. 그걸로 들어가신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지금 뭐 방금 들으신 목적이 방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했으니까 조금 이해되시죠? 방금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대주전자 재료인데 또 뭐가 지금 엮이고 있냐고 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는 차트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대주전자 재료가 2016, 17년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찍어놓고 여기서 지금 거의 한 4, 5년 동안 계속 행보하잖아요. 예, 이런 애들이 진짜 강하게 켜주면 좋지만 못 튀는 경우에도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차트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리콘 응급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결국에 아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이런 것들도 부각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는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엮였던 게 스페이스 X의 이제 벤더사로 엮이기도 했고 근데 이건 한 2년은 봐야 돼요. 2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태양광으로도 지금 이제 슬슬 또 엮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태양광이라는 게 저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 안 좋게 보지만 태양광 역시도 크게 봐야 되는 게 2년 뒤에 스페이스 X가 하고자 하는 게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차트적인 부분이 사실 저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시청자님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올라갈 듯 하면서 또 떨어지고 좋은 소식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그거예요. 시청자님이 올라가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지금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가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얘가 이제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 왔을 때는 음극재보다는 양극재가 더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그걸로 오른 게 없다라는 거고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정말로 전고체 배터리가 되었던 이런 시장에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든지 기대감이 크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를 것 같으면서 빠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가두리에 갇힌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가두리에 갇힌 자리고 현재 그럼 이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10만 원대 뚫어내야 돼요. 시청자님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걸 한 4, 5년 동안 있었으면은 그냥 안 봐도 알 거 아니야. 안 봐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60평 이탈하면은 무너지고 돌파하면서 반등 나오고 이탈하면 무너지고 돌파하면 반등. 지금 이탈이냐 돌파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예. 굉장히 조정이 큰 자리예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한 번쯤은 반토막에 추가 매수를 안 하셨네요. 예, 지금 여유가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발적으로 간다고 하면 8만 원을 깨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8만 원을 깨면 그때 상황을 지금 잠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60편 맞는 자리니까 아마 강하게 못 드러내면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8만 원대를 일단 깨는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만 원까지 충분히 갈 거예요.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시청자님이 수익 구간 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회수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4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쓴 이거 차트 덮어두시고 그냥 손절가 6만 원만 안 깬다고 하면은 그냥 일단 내년에 열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6만 원 깼나 안 깼나 6만 원 깨면 위험해 하거든요.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던지 그냥 아니면 정리 예. 좀 하시던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종목 상담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 기다리면서 잠시 저는 이제 또 방법 안내 CG로 또 보면서 잠시 후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어떤 점을 여보세요? 카카오. 예, 매수 예.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5만 원에 20%인데요. 네네네. 예, 이게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최고 실적 나보겠는데 네네네. 이번에 3만 3천 원이니까 내려갈 때 3만 5천 원 정도 좀 삭각하다가 네네네. 나또 어때만은 계속 오르더라고 이번에 실적 때문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물 좀 타가지고 좀 오래 가 있으면 이거는 좀 안 올라가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시청자님이 제일 중요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물을 타도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예. 지금 물 타셔야죠. 지금 물 타셔야 될 자리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시청자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실적 이런 것도 맞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반사익으로 올라간 것도 맞거든요. 근데 실적을 떠나서 이제 카카오 자체는 그냥 어차피 지금 제가 차트로 좀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잠시 실적 좀 볼게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을까요? 제가 모든 걸 다 보진 않으니까. 예, 최대 실적이 돼요. 근데 최대 실적이라고 해서 사실 좋은 건 네.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게 중요해.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 좋은데
그러니까 이 상승 탄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게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최대 실적인데 빠지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최대 실적을 했을 때 매출 폭이 엄청나게 증가했어. 막 2배, 3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보니까 매출 폭이 2, 3배가 아니라 50% 증가, 뭐 20% 증가 막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화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카카오도 맞아요. 보면은 지금 이제 최대 실적,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거의 이제 2024년도 대비해서 2배 증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 대비해서도 한 3천억 정도 증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가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수록 영업이익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거, 성장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니까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 무조건적인 실적만 보고 갈 건 아니다라 보고 있고, 다만 추가 예. 매수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예. 카카오가 지금 그냥 여기서 그냥 지금 보다시피 이게 박스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월봉상 패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카카오가 이제 이 당시에 카카오가 사실 이 당시에 실적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청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을 카카오에 몰아줬습니다. 카카오가 뭐 다 했어요. 그냥 골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 그냥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그림으로서 이 당시가 딱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죠. 2020년도에. 동학개미 예. 운동이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 게 뭐였어요? 주식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흔히 아는 거, 삼성전자. 이 당시엔 SK하이닉스도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대표적인 카카오는 핸드폰 쓰면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묻지마 열풍으로 올라갔던 거고 사실 과거 이때보다는 지금 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때 그렇죠. 고점을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 하시고 그냥 한 6만 원까지는 그냥 가만히 냅둬도 기술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봐요. 아, 6만 원요? 사실 6만 원이 진짜인데 6만 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보다시피 얘도 6만 원 올라가는데 거의 여기서 올라가는데 거의 1년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은 길게 가야죠. 응. 아마 5만 원 정도 오면은 가장 큰 저항이 되긴 할 거예요. 이게 왜 가장 큰 저항이냐고 하면은 이게 결국 사람 심리가 비슷해요. 자, 우리가 예. 이제 한 이쯤에서 샀잖아요. 여기가 최고점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점이 이제 한 3만 원대잖아요. 그럼 예. 우리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물 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중앙값이 딱 5만 원 정도가 본전이에요. 그래서 딱 5만 원 정도가 사실은 가장 강한 저항일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어느 정권사에서 하는데 목표 주가가 48,000원으로 나오더라고. 목표 주가 4만 8천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네요. 예, 그래 나오더라고. 예, 근데 그거 아마 이제 그 목표 주가는 아마 이런 EPS라든지 PER이라든지 자 EPS가 지금 현재 연간이 맞나요? 연간 돼 있고 EPS가 지금 1,300원대, PER 그 거의 그냥 이거를 사실 EPS와 PER만 가지고 계산하면 목표 주가가 한 4만 8천이나 3만 8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리고 아마 다른 거에 대한 걸 좀 연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도 한 5만 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라고 하면은 한 4만 8천 정도쯤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추매를 하셔야지 이제 어쨌든 매도를 하겠죠? 예, 그래 좀 더 살까 싶어가지고. 네,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사면 되겠어요? 지금 살까요? 좀 더 내려오면 살까? 잠시만 볼게요. 예. 비중을 얼마나 살 거예요? 사면 20%더 넣어요. 난 본색으로 나는 주식을 개수를 3개밖에 안 해요. 2개, 3개. 아, 막 그럼 10개 이리 안 하고 네. 보통 한 30%씩 20%씩 3개 해가지고 40% 돈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10%만 사시고 왜 10% 사냐? 지금이 딱 최저 자리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웬만하면 지금 이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이 확대 보면 5, 20, 62평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정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자리는 보통 주가 상승의 초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던 끝에 내가 뭐 예, 그래서 외국인도 좀 사고 이라는 거 보니까 요새 예. 그래서 이게 기관도 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주가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아직 이 2평대 이 저항 매물이 소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이 이게 시청자 주식한 지 오래되셨나요? 오래됐죠. 오래됐으면 지금 시장이 사실
예전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예전에는 그냥 이런 대로 그냥 사면 됐는데 갑자기 예, 이제 그렇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게 하락하고 말도 안 되게 오르고 하잖아요. 맞아. 그렇지요, 그래. 그래서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현재 자리에서는 10%만 사시고 사실 20% 예. 다 사도 되는데 예. 그 혹시나 또 밀렸을 때 잠깐만. 예, 밀렸을 때 몇 정도 사야 되나? 밀렸을 때 한 36,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온다. 이때 나머지 10% 예. 사면 될 것 같아요. 36,000원. 그리고 만약에 어. 안 밀리면은 그래도 10% 샀으면 추매했을 때 평단이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드니까 충분히 예. 수익 구간까지 노려보시고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6만 원까지 무리고. 6만 원까지 가도 돼요. 가도 돼?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이 좀 길게 가져갈 거라고 하면은 길게 보지. 내가. 그러면은 58,000 정도에서 반매도 하시고 예. 58,000 목표가 잡아서 반매도 잡아 보시고 여기서 나중에 돌파하면 신고가를 노려보셔야 되는데 아마 55,000에서 58,000원 이 사이에서 뭔가 이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진 것 같다면 그냥 저희랑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55,000원 정도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 말씀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BH요. BHI죠? BH인가요? BHI요. I, 그쵸? 예,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57,000원에 네. 40%요. 57,000에 40%. 이제 뭐 빌 게이츠 아이 같은 경우 시청자님도 결국에는 원전으로 들어가셨죠? 아, 빌 게이츠가 수도 많고 네, 모전댐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조금 물렸다가 물 타가지고 57,000원 맞춰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BHI 같은 경우 사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모멘텀 자체는 이제 결국에는 LNG에 대한 부분도 미래 먹거리고 특히나 저는 이게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지금 결국에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이 최근에 방한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원전에 대한 협력 모멘텀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지금 이게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전 관련 섹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 시청자님들 원전을 하면은 원전 관련주를 들고 있으면은 이제 뉴욕 증시, SMR, 유파워, 뭐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테라파워가 SMR 맞죠? 예. 어차피 그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약세를. 유스케일 파워구나. 유스케일 파워요. 네, 그 유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유스케일 파워가 과거에 이제 빌 게이츠도 투자한다고 하면서 SMR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말도 안 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나라 원전주들의 강한 상승을 못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현재는 일단은 알다시피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을 했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약수익이네요. 예, 조금 약수익 됐습니다. 그 시청자님이 궁금한 건 지금 목표 가격인 걸까요? 제가 이걸 잘 보고 간 건가? 네네네. 그런 템이 있어가지고 상승 정보점은 찍을 수 있는 건가? 네. 아니면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말아버려야 되는 건가? 원전은 길게 봤을 때는 전고점은 찍을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BHI는 근데 올해를 봐야 되는 게 아닌 게 지금 보다시피 이거 어떻게 보면 차트가 진짜 나쁘면서 이쁘다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영망치 캔들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자 보다시피 올해 그냥 그대로 다 밀었어요. 고점 때 올렸다가 그대로 다 밀면서 5위평 때 지금 터치한 자리까지 그러니까 지 혼자 그냥 캔들 하나에 그냥 자기 혼자 조정과 고점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차트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사실 올해는 기대하면은 정말 저는 차트론자로서 이쁜 차트가 나와준다 했을 때 올해는 이제 7만 원 정도쯤에 마무리해놓고 그 다음에 날리는 게 이쁜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결국에 원전 자체도 길게 봐야 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못해도 쌍봉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제 단발적인 추세죠. 지금 현재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방 추세대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 단발적인 추세 저항 자리까지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조정받고 또다시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 그래서 주봉상 봐도 현재 이제 주봉상 보면은 2평대 저항대가 여기 사실 형성돼 있잖아요. 6만 원. 딱 그냥 지금 자리가 딱 너무 강한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뚫어낸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2평대가 내려오는 게 7만 원 정도쯤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BHI는 이 모멘텀이라든지 연봉을 봤을 때는 길게 봐도 좋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뭐다? 너무 차트적인 저항 자리여서 얘가 나쁘다, 못 간다가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아예 길게 가려면은 아예 잡고 있고 네, 짧게 볼 것 같으면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 네네네.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예, 그렇죠. 이건가요? 차라리 조금 주워 담으시더라도 현재 맞고 빠지면서 아마 이런 느낌으로 갈 확률도 높고 그래서 조정에서는 좀 약수익했다가 빠졌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솔루션이요. 예. 예, LG 솔루션의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42만 원이고요. 네, 저기 비중은 10%요. 비중은 10%. 네네. LG 솔루션이 참 배터리 중에서 제일 못 가는 애 중에 하나죠, 사실은. 답답할 거예요. 42만 원. 네. 매수 가격도 나쁘지는 사실 않아요. 시청자님 출매 가능하세요? 근데 선생님, 뭘 쓰냐 하다가 선생님께 한번 감사해드릴 것은 지난번에 SF 반도체를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이 그때 15,000원 오면은 전량을 팔아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15,000원 전량을 팔았어요. 네. 그래갖고 팔고 나니까 그래요. 지금은 보니까 반타작도 아주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사실은 저도 네. 100%는 없어요. 그거를 시청자님이 결국 선택한 거니까 그 결과 시청 잘하신 거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시청이 너무 잘하신 거고. 일단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수익권이 났는데요. 네, 이것도 원래는 몇 년 됐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막 70%까지 막 수입이 났었어요. 근데 100만 원 간다고 안 팔고 놔뒀다가 네. 또 이렇게 마이너스 돼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지금 조금 수입이 나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에이지엔 솔루션이요. 예. 근데 에이지엔 솔루션은 시청자님 생각처럼 저도 많은 분한테 얘기하는 게 적어도 이제 그 에이지엔 솔루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은 저도 갈 거다라고 과거부터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전 주식이 그래요. 주식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할 때도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많이 사실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TV방송 할 때가 아마 이런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도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100만 원 갈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언제 갈 거를 모르는 거지.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에이지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는 시청자님 말씀처럼 저는 100만 원을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도.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참 답답한 거고 현재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고 하면은 사실 시청자님이 추가를 매수를 지난달에 했으면 제일 좋은 자리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못한 거긴 한데 현재 어쨌든 거의 저점은 맞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 시대가 이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온다는 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 돌아오잖아요. 에이지엔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결국에는 이 어제 발표가 나왔지만 엔비디아와 이제 그 LG가 또 협업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하는 거는 이제 그 AI 칩 같은 경우, 제슨 토르 같은 이런 이 AI에 대한 부분을 담당할 거고요. 이 몸을 구동하고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LG의 피지컬 AI 기술이 들어가겠죠. 거기서에는 LG 솔루션이 굉장히 크게 발색을 발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길게 봐야 돼요. 시청자님 길게 보실 수 있어요? 아니 길게는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매도해버릴까 어떨까 생각 중인데요. 매도하면 너무 아쉽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을 매도하면은 그러니까 당장 이것도 보세요. 보면 딱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외국인 비중이 무너지는데도 늘어났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여기 가둬놓고 지금 물량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여기서 못 가니까 또 손절하는 거 외국인이 사고 또 못 가니까 손절한 거 외국인이 또 사고. 외국인만 지금 잔치 놓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당장 100만 원까지는 뭐 얘기 안 해도 전고점은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못해도 50만 원대까지는 갈 거라 생각은 해요. 최소.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근데 사실 지금 자리에 또 저항 자리는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지금 또 조정을 준다 했을 때 현재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줬을 때 조정을 준다면은 32만 5천대 지킨 게 베스트 한 33만 원, 4만 원 정도쯤에서 혹시 기회를 주면은 좀 추매해서 평단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어쨌든 늘 수익은 축하드리고 저희 또 다시 언제든 또 전화 주시면 상담 또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잠시 이제 화면 보시면서 전화 접수, 그다음에 문자 상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할까요? 미래에셋증권요. 미래에셋증권.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게 비중이 10%고요. 네네네. 말했는데 62,500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신데요. 네. 네. 일단은 이거 뭐 62,500원이라고 하면 안 봐도 지금 스페이스 X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뭘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순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반등 나오는 게 이 역대 최대 이 순이익이 지금 연속해서 1조를 넘겼다 했나 막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중요한 게 결국에 증권 관련되어 있는 금융주들이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 돈을 빌리는 개인의 결국에 이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주체가 많아진다는 거고 이게 주체가 많아진 게 시청자들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B2가 엄청나게 심했죠. 사상 최대치. 그래서 사실 금융권들은 자꾸 돈잔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최근 증시한 모습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스페이스 X는 이미 상장됐는데 스페이스 X가 계속 나락이 갔죠. 그럼 얘는 시청자님이 이걸 탈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X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지금 반등이 나와도 상관없긴 한데 스페이스 X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스페이스 X가 상장된 것 자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금 조달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 X의 상승은 제한돼요. 그럼 이게 언제 움직이느냐고 하면은 스페이스 X의 궁극적인 목표 AI 우주 데이터 센터 그게 한 2년은 걸립니다.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걸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는 이거를 사실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뭐 어떻게 손절을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탈출 전략일까요? 뭐 어떤 걸 생각하실까요? 아니 탈출을 해야 될지 그냥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탈출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고 개인적으로 지금 얘는 28,000원대, 25,000원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절대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뜨리면은 그냥 끝났다 보셔야 되고 25,000원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박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커요. 박스. 그래서 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이거 탈출하려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무조건적으로 하셔야지 아니면 탈출이 어렵다 보셔야 되고
추가 매수 할까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추가 매수 한다 해서 무조건적인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탈출을 하려면 최소 추가 매수 필요하다는 거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34,000원 정도쯤에 제가 봤을 때 이거 현재 25,000원에서 4만 원 이 사이 딱 여기 구간에서 박스권 돌릴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한 34,000원 정도쯤에서는 그래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평단을 낮춰 놓으셔야지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탈출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34,000원에 추가 매수 하다고요? 네, 34,000원에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하셔야지 본전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고 대신에 25,000원을 이탈하면은 추가 매수하신 분량만큼은 최소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 이때도 못 도망가면은 그냥 그대로 세게 물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만 하면 못 타는 거. 네? 물 타는 게 하나만은 아니죠.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 타지 네. 않으면 아예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이 불가능하죠. 근데 물을 탔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면 탈출 가능한 거고 그냥 지금 시청자님이 물을 타는 자금은 34,000원에 이만하라고 하면은 손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한 1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4,000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윙을 또 투자한다 생각하셔야죠. 마이너스 18% 손절을 생각하고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구할 거냐, 아니면 이 친구는 그냥 나락으로 보낼 거냐, 그거의 선택이라 보셔야죠. 그럼 34,000원에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탈출을 하려고 하면은 타는 게 제일 좋죠.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는 지금 가만히 놔뒀을 때는 탈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가준다고 하면 열린 자리가 한 5만 원대 정도 초까지 나와줘요. 그럼 평단이 시청자님 지금 물 타면 적어도 한 5만 원 중후반 나오거든요. 네. 깔끔하게 이제 그 본전에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좀 수익을 보든지 약손절이든지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다른 계좌에다가 네. 사가지고 이게 5만 원 가면 팔면 이거 덜어내면 되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이제 물을 타는 분들도 있고 계좌를 2개를 운영해서 물을 안 타고 요걸로 이제 수익 보고 넘겨서 또 물 타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물을 타네 마네 타봐야 뭐 타냐 마냐라고 하시는데 주식에 사실 100%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살기 위해서 이제 그냥 바다에 뛰어들 거냐 아니면 이 구명보트에 구멍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 구명보트를 입었을 때 내가 살 확률이 높다고 하면 그걸 들고서 뛰어내리느냐 그런 차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은 좀 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 로보틱스요. 코스모 로보틱스 매수 가격이랑 비중 다 알려주시겠어요? 네, 18,000원이고요. 10%예요. 18,000, 10% 언제 매수하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두 달 안에 샀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안에. 그래서 코스모 네네. 로보틱스가 지금 어쨌든 시청자님 로봇을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얘가 지금 어쨌든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익은 굉장히 커요. 시장이 크죠. 네. 시장이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당장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엔비디아와 이제 현대차 물론 MOU입니다. MOU는 언제든지 빠그라질 수 있는 게 MOU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약속을 지킨다라는 가정하에는 내년 1분기에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시장이 강하긴 해요. 근데 코스모 로보틱스가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시청자님은 어디서 사용되는 걸 맨 처음 떠오르세요? 그냥 보통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 쓰면 들어있는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가정, 사람을 편하게 네네. 해주는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코스모 네네. 로보틱스가 약간 재활의 영역 쪽으로 좀 더 크다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좀 이제 그 업그레이드 단계, 사람을 이제 좀 보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재활의 영역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건 지금 재활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약할 수 있는데 테마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테마 자체는 어쨌든 왜냐하면 로봇과 엮이고 로봇이 올라가는 순간 뭐가 되냐. 사실 지금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대장이잖아요. 결국 이런 애들도 조정을 줄 거고 또 나중에 더 가긴 할 건데 로봇이란 테마가 형성됐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LG 계열사가 젠슨항 CEO가 방한한다라고 해서 피지컬 AI가 급등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LG 헬로비전이 이틀 연속 상한가 가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이 나오면서 그냥 이 제약바이오가 뭐 하는지 사실 안 중요해요. 뭐뭐 제약, 뭐뭐 젠, 뭐뭐 프로제, 뭐뭐 HG 이런 거 엮이는 순간 그냥 단발적으로 다 막 두세 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 로보틱스도 결국에 로보틱스라 붙어 있어요. 이름이 누가 봐도 로봇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도 로봇 시장이 강하면 충분히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은 공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네네. 사실 일단 공모가만 좀 볼게요. 네. 코스모 로보틱스 공모가 대비 275% 급등 출발. 이건 조금 큽니다. 근데 공모가가 16,000. 그럼 괜찮네요. 지금 공모가가 16,000원이면은 지금 딱 이제 공모가 가격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 공모가 물량이 이제 한번 털려고 하면은 보통은 뭐 한다? 6개월 정도 뒤, 최소 6개월 정도 뒤에는 이 보호예수라는 게 풀리고 그 공모가 물량 위로 올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딱 2배 정도 봅니다. 그럼 32,000원. 그럼 32,000원에서 깔끔하게 한 35,000원 정도. 그래서 단발적으로 코스모 로보틱스는 이 공모가보다 위로 올려친다고 생각하시면은 35,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봐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길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얘는 이 코스모 로보틱스는 이 기업을 본다고 하지 마시고 로봇 테마가 시장에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본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다른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때도 얘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다 상승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물타기를 만약에 조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서 하면 좋고 저점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못 올라갔던 거는 로봇의 분야가 좀 다른 게 지금 로봇 테마 사실은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AI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반도체 올라간 것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영역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물 타는 거는 지금 평단에서 물 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평단 거의 이게 단타로 들어가도 지금 자리에서 물 타는 거 아닙니다. 지금 18,000원대가 평단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고작 해봐야 한 6, 7%거든요. 이건 단타로 들어가도 6, 7%에서 단타면 물 탈만해요.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코스모 로보틱스가 아마 앞으로도 반등하면은 시청자님이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왜 후회하느냐? 이 못 팔아서 2만 원이 가장 강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반등 나오면 2만 원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2만 원 근방 오면서 저항 맞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기대하려고 하면은 단발적인 추세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상승 추세 타면서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맞고 이 60평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60평 안착하고 날리는 거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행보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근데 얘는 행보는 안 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정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2만 원이 강한 저항이에요. 지금도 보이다시피 2만 원이 네네. 지켜주던 자리, 처음 맞았던 자리, 지금 저항 자리. 그래서 2만 원이 저항이긴 한데 주봉상 추세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의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차트면은 저는 차트론자서 얘기하면은 이쁜 차트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음 주에 2만 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2만 원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뚫어내야 될 것 같긴 하고 다만 이제 시청자님 비중이 작아서 아쉬운 거는 제가 할 말 없지만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라면은 대략적으로 한 12,500원 정도. 이게 갭 띄운 상태에서 조정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쯤에서 하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조금 다음 주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서 완전히 정배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내려가려나 조금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간의 차이예요. 저는 주식을 정말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강태공 전문가가 파트너님이 추천하면은 언제가 가도 가느냐.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자리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코스모 로보틱스는 일단 공모가가 16,000이라고 하면은 이 16,000을 깨는 순간은 그냥 계속 주워 담으면 돼요. 왜? 시청자님보다 더 큰 자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스모 로보틱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코스모 로보틱스에 이 들어가 있는데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물린 것보다 100억, 200억 이상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빠져서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만약에 빠지면 아까 얘기한 12,000원 그때 이제 물 타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요. 네, 그때 물 타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가 걱정된다고 하면은 물을 조금만 타시고 좀 많이 남겨놓으세요. 왜냐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를 계속 주워 담으면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35,000원은 최소 갑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거에 대한 확대 못 드리는 거지. 보통 이런 주식들 공모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가도 언젠가 가도 가요. 그래서 걱정할 건 없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또 문자 접수가 되어 있어요. 문자 접수 지금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7909님이고요. 17만 3천 원에 지금 이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가 지금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이제 말로 많이 설명드릴게요. 그 따라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결국에 반도체 섹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현재 일단 17만 3천 원. 저랑 같이 차트를 못 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리스크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상에 25,000원짜리가 28만 3천 원 올라가는데 고작 6개월이죠. 우리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10배가 올라가서 나쁘다가 아니라 이 10배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탑을 쌓아도 층층이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야 돼요. 꾹꾹꾹 눌려서. 그래야 안전해요. 근데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렇게 날아간 종목들은 이 밑에가 공백이란 거죠. 그래서 조금만 무너져도 무너진다는 거고 심지어 지금 하방 추세 때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자리예요.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현재 5월, 6월, 7월, 8월 나중에 시청자님이 일단 차트를 꺼보면은 이 차트에 딱 고점 연결 하방 추세가 지금 딱 맞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17만 5천에서 18만 원이 굉장히 큰 저항이에요. 이걸 뚫어내면 좋겠지만 못 뚫어냈을 때는 다시 하방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만약에 제가 늘 했던 얘기예요. 제 지인이면은 진짜 그냥 바지 끄댕이 잡고 빨리 팔라고 저는 말리고 싶어요. 지금 심지어 수익이잖아요, 수익. 수익일 때 저는 탈출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또 이어지는 또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지금 여러분들의 전화 접수 또 종목 상담 지금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잠시 후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은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인데요. 네. 45만 5천 원에 15%입니다. 45만 5천에 15%. 네, 제일 궁금한 게 뭐세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1차 매도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대차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네네.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현대차는 이제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종목이 바뀌었다는 게 기업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자동차는 이제는 로봇이 돼요, 로봇. 그래서 과거에 네. 이제 이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향후 6배인가 9배인가 더 올라간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이다라고 했던 거고 현대차가 그래서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게 또 그거예요. 이제
이 정의선 회장이랑 또 이렇게 그 정의선 회장이 아니죠. 그 엔비디아와 또 이런 협력 이제 이런 모멘텀이 나와 주면서 지금 이제는 시장이 이거거든요. 저도 좀 기대하는 게 과거에는 삼전 닉스, 지금까지 삼전 닉스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삼성전자, 특히나 현대차, 삼성전자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져보면 엄밀하게 경쟁 관계입니다. 시너지 효과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지금 뭐 하겠다? 생존 동맹, 로봇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동맹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더 크게 할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로봇이란 모멘텀이 당장 눈앞에 없잖아요. 빨라도 내년 1분기고 더 늦으면 또 얼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추세는 살아있지만 추세는 살아있어요. 추세는 살아있는데 하락 추세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방으로서 이 저항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단발적인 목표가가 눈앞에 딱 나와 있는 자리예요. 딱 이 구간. 현재 45만에서 50만 원이 정말 강한 저항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선 단발적인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대신 다시 주어도 괜찮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지금 현재가 지금 딱 65만 원 정도가 보수적인 이 고점대예요. 그럼 여기서 한 50%를 잡아도 거의 딱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 보시면 좋아요. 다만 얘기했다시피 하방 추세도 살아있고 상승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위아래 롤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해합니다.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문자 상담 하나 보고 이제 시청자님 그러면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종목을 살지 궁금하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강태공 파트너가 얼마나 주식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코닉 테라퓨틱스 왔고요. 1498님, 19,900원. 이번 주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혹시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현재 매수 종목들이 모두 빠서 많이 힘드네. 이거 추가 매수 지금 이렇게 하방 추세예요. 지금 얘 추가 매수 한다고 하면은 이거 얘 10,000원은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얘 기대할 거는 추가 매수 12,500원 정도쯤 오면 추가 매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돌리다가 한 2개월, 이 정도면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 뒤에 삼각 수렴대 돌파하고 반등 나왔을 때 한 17,500원 정도쯤에서 18,000원. 이때 탈출 시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데 12,500원 아래에서 좀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7분, 8분 많이 안 남았네요.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주식시장에 승률이 100%란 존재할 수 없지만 강태공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은 승률이 100%에 수렴한다. 그런 승률을 높이는 매매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드디어 강의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주제는 너무 좋죠? 승률 100%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무조건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만큼 승률 100%에 달하는 이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늘 했죠. 저의 PR을 좀 하고 간다. 저 주식 보통 잘하는 놈이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녹화 방송 돌려보세요. 지난주 90전 85승이었어. 85수익. 그다음에 근데 단 일주일 만에 뭐가 됐습니까? 월화수목금 5개 종목을 매매해서 다 수익을 내고 90승으로 바뀌었어요. 1개 손절 쳤습니다. 4개는 보유 중. 이거는 늘 얘기했죠. 4개 보유 중인 이유는 뭐냐? 시장이 무너지니까 이거는 홀딩 시켜놓고 수익 보고 나오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 뭡니까? 웬만한 유료로 돈을 듣고 단타 강의를 들어도 10개 포트를 짰는데 95개 추천해가지고 90개 수익을 누적 수익률 250%를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실제로 얘기했죠. 지금 5,128이거든요. 5,128명. 이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 바랄게요. 5,128명이 보는 방에 제가 오늘도 25분 정도 매수 기회 줬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달성. 여기 단 1의 거짓말이라고 있으면은 5,000명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매매 잘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승률 지금 90% 넘었어요. 97%. 이런 매매, 단타 매매 내가 무료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하시면 되느냐? 자, 샵 3772 유료 100원입니다. 강태공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든지 방금 그 방에요. M밴드 방에 강태공이라고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 뭐예요? 유튜브에 강태공이라고 검색을 하시든지 하면은 뭐가 된다? 방금과 같은 이런 방에서 100% 말씀드려요. 무료로서 해드린다. 뭐를요? 단타. 여러분들 계좌를 바꾸기 위한.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걸 또 이야기해 볼 거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 이거예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날은 제가 단타가 어려웠어요. 병원 치료 좀 받아야 돼서. 그래서 보는 게 뭐다? 유니캠 매매할 사람 매매하라. 지금 자리에서 4배 정도는 더 오른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까 강태공이라 검색을 하든 뭐 하든 하면은 이렇게 해드렸어요. 7월 11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니캠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유니캠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 당시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유니캠이 지금 보다시피 약 20거래일 만에 1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150%.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니캠을 가지고서 강의를 할 거예요. 뭐 승률 100%를 높이는 강의. 왜 유니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차트를 보긴 했습니다. 차트론자기 때문에 저는 차트가 최우선이에요. 유니캠의 차트를 조금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급락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맞고 빠지는 자리예요. 맞고 빠지는 자리. 근데 여기서 딱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뭐다?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라라고 한 건데 사실 이것만 보고 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승률 100%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한다? 과감하게 사도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왜 승률 10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승률 100%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주식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주포보다만 싸게 사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 물려서 나 아프다 하는데 우리 주포, 돈 많은 형들 얼마 물렸어요? 이 형들은 최소가 수십억입니다. 최소가 수십억. 그럼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반토막 나가지고 저도 가끔 그래요. 나 반토막 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손실인데요? 300만 원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너무 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십억 투자한 사람들은 최소 손실이 수억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싸게 사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100억을 투자해놨어. 100억을 투자해놨는데 마이너스 50억의 손실이네? 50% 손실이어서 마이너스 50억 손실이네? 나 그냥 깔끔하게 이거 포기할래. 손절. 100억 투자해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에요. 100억 투자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50억을 날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 하느냐? 그냥 팀을 하나 꾸리죠, 팀. 우리 영화 봤죠? 영화 보면은 주가에 롤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마이너스 50억이니까 이거 올려놓을 팀을 구해요. 그럼 내가 이게 본전 오면 얼마 된 거예요? 본전을 플러스 50억 되는 거죠? 여기서 2배 더 먹으면 100억 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5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100억 정도를 베팅해요. 주겠다. 팀이 달라붙죠. 팀이 달라붙어서 이거 올려놔요. 그리고 이 주포 형들은 얘기했던 거 다 엑시트 치고 이 팀한테 얼마를 준다? 100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포 형은 얼마를 벌어요? 50억을 벌고 나갑니다. 그래서 주포보다 싸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그네 타고 있으면은 바람이 밀어주잖아요. 뭐 저는 안 밀리겠지만 바람이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밀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포 형보다만 싸게 사놓으면은 주포 형들이 알아서 밀어주는 겁니다. 알아서.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우리가 주포보다 돈이 있는 사람보다 싸게 사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간단해요.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이 사람이 언제 매수했느냐, 언제 들어왔느냐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시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제3자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상증자죠. 내가 얼마의 돈을 빌리는데 이게 얼마의 주식으로 바꾼다. 주식 발행 가액이죠. 발행 가액. 이 사람의 가격이 측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00억을 내가 빌려줬는데 이게 1,900원이다. 1,900원. 근데 지금 주가가 900원이다. 누가 봐도 엄청나게 물린 거죠. 제3자 배정에서 우리 큰형들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환사채. 전환사채도 사실상 3자 배정과 동일하죠. 왜? 돈을 빌려줬는데 뭐 한다? 주식으로 전환한다. 그 전환하는 가격도 친절하게 적혀 있죠. 그래서 얼마의 교환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제 코스모 로보틱스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모 가격.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하는데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보호 예수가 걸려요. 못 팔게. 근데 팔려고 봤더니 야, 너 이 기업 대박 난다면서 해가지고 100억, 200억을 투자했던 우리 큰손 형님들이 다 뭐예요? 공모 가격에 물려 있는 거죠. 내가 이제 팔려고 봤더니 200억을 투자해서 내가 6개월 뒤에 팔려고 봤더니 반토막이다.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우리 큰형들의 돈을 추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제가 왜 유니캠을 사야 되느냐라고 노래 불렀냐고 하면은 자, 유니캠이 지금 뭐 하느냐? 유니캠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전환사채. 근데 이게 전환사채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보면은 금액이 안 중요해요. 금액은 뭐 이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유니캠의 지금 한 5분의 1인가 될 거예요. 금액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상식적으로 왜 주포들이 이걸 하냐고 하면 이게 지금 자막 하단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라 돼 있느냐? 표면 이자율이에요. 표면 이자율. 이 돈을 빌림으로 인해서 매년 나한테 이자를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뭐 매달이면 매달, 매년이면 매년 얼마 줄 거냐? 50억, 100억, 200억을 빌려주는데 표면 이자율이 다 0%입니다. 0%. 안 받을게. 은행에 50억, 100억 맡겨도 매년 몇 억은 나오겠어요. 몇천 몇 억은. 근데 0%래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200억을 빌리는데 0%. 야, 그러면 만기하면 얼마 줄 건데? 야, 만기 이자율은 3%야. 야, 이거 완전 너무 착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는 이자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0%의 이자 따위, 3%의 이자 따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다? 내가 너 주식 가지고 재미 좀 볼게인 거예요. 볼게. 그러니까 지금 돈을 50억, 100억을 빌려줘도 이자는 0%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캠을 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간단해.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전환가액이 얼마냐? 제가 이거 딴 거 잘못 들고 왔는데
지금 제가 전환가액 제대로 들고 왔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1,600원. 제가 왜 헷갈렸냐고 하면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전환가액이 1,600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캔 걸 지금 가격보다 이거 전환가액이 더 싼데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얘가 액면병합을 했어요. 액면병합 해가지고 이 전환가액이 수정돼야겠죠. 액면병합했으니까. 그럼 전환가액이 지금 이 당시에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는 1,600원이지만 이걸 수정하면 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17,000원 정도가. 16,000에서 17,0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느냐.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9월 16일부터 올해. 그러니까 작년 9월 16일에 돈을 빌려주고 통상 1년 뒤면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9월 16일에 이제 빌려주고 바꿔야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 자, 어때요? 유니캠이라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보이시죠? 17,000원 정도가 나와요. 17,000원 정도가. 근데 지금 어떻다? 이거 바꾸려고 봤더니 내 손실이 반토막을 뛰어넘었네? 어떻게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환사채 기간은 뭐가 되느냐? 올해 9월부터 시작이긴 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 기간이 2, 3년이에요. 2, 3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안 올려도 돼요. 한 2, 3년 내로만 올려도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예요? 지금 자리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된다고 하면 빠르면 9월부터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버리느냐? 이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다 차트에 넣어놓는 거죠. 차트에 다 넣어놓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찍으세요. 찍어요. 지금 차트 돌렸어요. 이거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수익 보고 나옵니다. 찍으세요 하고 날라가 버리니까 150원 먹고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메지온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날짜를 빼먹었네요. 200억 원 규모에 대한 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요. 이게 여기 나오네요. 2022년 11월 17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는 전환 청구 가능한 거는 2021년도 11월 17일에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메지온이 그래서 얼마? 지금 주당 전환가액이 15만 6,113원이에요. 근데 지금 메지온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메지온이 그냥 딱 이 자리죠. 이거 지금 권리락 떨어져가지고 그 권리락을 계산하면 그 당시에 전환가액이 요거예요. 전환가액이 요거. 여기서 돈을 빌려놨는데 주가 급락 나오죠. 이거 어때요? 사람 미치고 날뛰는 거예요. 날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메지온이 한 번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딱 그 가격 근방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 근방까지 왔던 거지 수익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느냐? 시비를 안 바꿨거든요.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버리느냐? 결국에 24년도 시비를 발행하면서 평단 위로 한 2배는 날려버리죠. 2배.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려도 주식시장에 시간은 걸려도 이렇게까지 2, 3배 이상 먹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니캔 같은 경우는 지금 뭐겠어요? 유니캔 같은 경우는 아직 시비 전환 안 한 상태예요. 이게 향후 2년, 3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못해도 어디 17,000원 정도가 물린 사람들의 본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네가 2배만 먹을 때 50% 먹을 수도 있고 물 탔을 수도 있어요. 2배 먹게 하면 3만 원대까지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딱 차트를 만든다. 제가 강의해드리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는 우리 큰손 형아들 따라잡는 강의도 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다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탁 찍어가지고 탁 수익 보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쉬운 걸 못해요. 왜? 저는 하루 종일 24시간 뉴스만 보고 살아요. 웬만한 종목들의 공시를 맨날 찾아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놔야 제가 나중에 언제 가도 찍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제가 아까도 해줬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뭐 하면 된다? 간단해요. 손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찾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샵 3772 강태공 문자 보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띵 전송됩니다. 입장하시면 되고 M밴드 들어와 있잖아요. M밴드에 강태공 검색하세요. 어떤 종목을 찾아서 검색하고 그 기업의 자료 찾는 것보다 더 빨라요. 강태공 검색하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땅 강태공 검색하면 그냥 거저 줍니다. 거저. 어떻게 주느냐?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유니캔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죠. 5,000명이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거짓말을 쳐요. 5.2 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이런 단타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실 끝나고 라이브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 하나 빼먹었는데 오늘 C랩이 제가 여기 이 M밴드 방에 소개시켜드리고 4배가 올랐어요. 4배. 그래서 이 C랩과 관련된 또 후속주 잡는 매매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M밴드 방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는 차트로서는 아직은 저한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종목이 전환 청구 가액이 지금 여기 자리에 있어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에서 전환 가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 사실 여기서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 줄 거고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전환 가액을 지금 청구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여기 간 김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악성 매물 한번 소화시켜줬고 시장 무너졌고 날리면은 뚫고 가지 않을까. 그럼 지금 월봉상 흐름 봤을 때 뭐합니까?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저항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를 지금 안착해주고 날리면서 돌파 나오는 신고가 나오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전환 사채를 통해서 우리 큰 손형님들이 곧 주가를 올릴 만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얼마? 자세히 한 4배에서 5배는 노려봐도 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튜브에 강태공, 편한 대로 하세요. 강태공, 이 3글자만 검색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 그럼 이 히든 종목이 왜 중요하냐? 이 히든 종목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간단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또 이해할게요. 얘는 지금 시에서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할 때쯤이 되니까 이슈가 나오기 시작해요. 늘 얘기하지만 주가는 뭐다? 이슈가 나와야 된다. 이슈 없는 상승이 없다. 근데 딱 어제 뉴스가 나와버리죠. LG가 뭐 하겠다? 엔비디아와 내년 1분기에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빌리티라든지 엔비디아 손잡고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느냐? 현재 로봇이 왜 중요하냐? 지금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AI 칩을 좀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AI 칩 내놓고 로봇을 봐야 되는 게 LG, 엔비디아 협력도 있지만 차트가 이미 얘기하고 있죠. 최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아,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면서 아니 삼성전자는 이렇게 반등을 잘하는데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반등을 못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폭과 SK하이닉스 상승폭이 굉장히 달라요. 특히나 차트만 봐도 삼성전자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단발적으로 이쁜 차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지금 맞고 빠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를 봤더니 뭐밖에 없다. 로봇 덕분이란 거죠. 삼성전자 최근에 뭐 발표했습니까? 로봇의 승부수를 띄우겠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발표했어요. SK하이닉스는 HBM만 주구장창 지금 찍어내고 있죠. 물론 HBM뿐만 아니라 그 다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은 뭐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로봇으로서 더 수급을 넣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상당수 얘기했어요. 삼성전자가 누구랑까지 협업한다고 합니까? 현대차와까지 이제 협업한다고 해요. 얘기했죠? 생존 동맹이다.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쟁 관계. 이거는 누가 봐도 서로가 물어뜯어야 돼요. 사실 물어뜯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물어뜯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없다. SK하이닉스가 부진해진다. 그냥 삼성전자가 그냥 올라갈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SK하이닉스가 못 오르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반대기도 해요. SK하이닉스가 오르고 삼성이 못 오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경쟁 관계예요. 근데 현대차와는 뭐 한다고 합니까? 생존 동맹이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기보다는
동맹을 하겠다. 생존하기 위한 동맹을 하겠다. 그만큼 앞으로 로봇 분야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로봇 분야는 양사의 결합이 가장 활발한 분야다. 로봇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로봇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는 뭐가 되고 있어요? 피지컬 AI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 TV 방송 끝나고 전 늘 얘기했죠. 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다 베푼다. 그러면은 적어도 샵 3772 강태공 문자 보내든지 M밴드에 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오든지 제가 뭐 돈 달라고 합니까? 100% 무료로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 이 종목이 어떤 발사액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AI 영역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게 뭐냐고 하면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예요?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 공급망에 대한 부분 혼자서 못해요. 계열사들이 다 서로 각기 다른 부품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결국에 이 공급망이 제일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력사와의 뭐가 돼요? 혁신한 모색. 혁신한 모색. 그럼 결국에 또 다른 뭐가 됩니까? 밴더사에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구축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에요. 지금 LG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에 엔비디아와 또 협력을 한다 하잖아요. 엔비디아도 협력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AI 모델을 통한 로봇의 2대가 되고요. 온보드 컴퓨터 또한 잭슨 토른이라든지 이런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LG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 구동장치, 센서, 배터리 이런 LG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카메라 모듈, 뭐 라이더 비전 뭐 이런 것들, 뭐 통신 제어 모듈, 전원 케이블, 소재 부품,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사를 통한 뭐가 된다? 소부장 부품에 대한 수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LG와 엔비디아 두 기업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누가 필요하다? 소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력사에 대한 부품 결합과 함께 뭐가 된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외국인이 현재 시장에서 사고 있는 건 뭐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신나게 사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소부장이라는 거죠. 소부장. 이제는 삼전닉스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외국인은 25년도 1년을 매집했어요. 뭐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단 몇 개월 만입니까? 단 5개월 만에 거의 6배를 끌어올렸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서. 그럼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가지고서 현재 이 소부장 관련 섹터를 가지고서 외국인들이 풀매수하고 있죠. 풀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5년 동안 1년 매집하고 5, 6배 올렸다고 하면은 지금 27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크게 올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삼전닉스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시가총액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삼성전자는 너무 무겁다 보니까 6배밖에 못 가는 거죠. 사실 SK하이닉스가 물론 삼성전자보다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밖에 못 갔다는 거는 못 가는 이유가 시가총액의 차이죠. 시가총액 차이. 그냥 우리가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거래대금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소부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있죠. 삼성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2배가 오르면요. 보통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최소가 5배고요. 10배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이 엄청난 거대한 상승이 다가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이제 로봇, 소부장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 지금 시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튀고 올라갈 거다. 틀리지 않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이 맞아요. 튀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튀고 올라갔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첫 번째, 삼성 지분 투자가 제일 컸습니다. 삼성이 묻은 게 제일 컸어요. 이 기업이 삼성이 묻은 시점에서 이때 또 플러스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서 나왔던 게 모멘텀이 이거죠. 뭐였다?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필수 핵심은 관절이다.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런 관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새 먹거리 시대였고 중요한 건 이 액추에이터 시대에 뭐가 중요했다. 이 시장 규모만 봐도 당장에 10년 내 25배가 커진다는 거예요. 25배가 커진다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시장 규모 25배다? 그럼 그 점유율이 그대로라는 가정하에는 실적도 25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액추에이터에 대한 뿜뿜뿜을 넣어주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액추에이터에 대한 뿜뿜뿜을 넣어줬는데 이게 사실 이 시장 규모, 실적만 가지고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될 수가 없었고 삼성전자가 가장 컸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거죠. 뭡니까? 실적. 자, 시총 10조짜리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대단한지 알 거예요. 매출 90억, 100억, 150억, 190억, 340억. 정말 100억대 매출은 장사 잘 되는 분식집에 가도 나는 매출이에요. 적자. 분식집 하나 상장했더니 시총이 10조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는 삼성이 붙어서 갔던 거란 거예요. 액추에이터 테마와. 이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그 액추에이터 테마 중에 또 대장주 중에 SPG라고 있어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협동 로봇 이런 것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액추에이터 대장으로 SPG도 우리가 얘기하죠. SPG의 지금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SPG 시총이 지금 3조인가 그럽니다. 3조. 자, 시총 2조와 3조짜리 매출의 실적을 비교해 볼게요. SPG가 훨씬 더 커요. SPG가 10배 정도 겨우 올랐나요? 10배 정도 올랐나? 지금 그 정도 오르고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이게 대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적과 그 기업의 모멘텀이 비례한다고 하면은 SPG가 정확히 대장이어야 돼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던 이유는 뭐다? 액추에이터라는 테마를 형성시켰고요. 거기서 삼성이 달라붙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결국 시장은 삼성이 만들어 놓은 대장이라는 거거든요. 약간 우리 일진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얘는 우리 방 통이야, 짱이야, 건들면 죽어 이런 느낌이죠. 삼성이 선택하는 애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한다 했습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이제 삼성이 건드릴 수도 있을 확률이 존재한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늘 얘기했다시피 이슈는 그 다음에 받쳐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차트가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했습니까? 차트 이후에 아까 제3자 배정,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봤더니 시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종목 상담에서 이런 얘기한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센서 관련된 그 관련주들을 많이 물어보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장이 조금씩 바꾸고 있다. 그전에 로봇의 핵심이 뭐였느냐? 액추에이터였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뭐가 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부품이 로봇으로 쏠린다. 삼성, LG의 차세대 성장축이 뭐가 된다?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왜? 눈. 그러니까 지금 액추에이터가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핵심이라 해놓고 10배, 20배.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한 4, 50배도 보내버렸죠.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실적 대비해서는.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든 거 제가 늘 얘기했죠. 코로나도 뭐 한다 했습니까? 코로나도 마스크가 먼저 10배 오르고 손세정제가 10배 오르고 재택근무가 10배 순차적으로 갔다. 액추에이터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시장이 뭐로 바꾸고 있다? 갑자기 테마를. 디스플레이로 바꾼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로봇용 디스플레이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보면서 지금 시장은 휴머노이드의 새로운 게 뭐다? 디스플레이를 꽂아놓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관절 다음은 눈이다. 눈. 관절 다음은 액추에이터가 뭐라 했어요? 다 올라갔잖아요. 이제 거기 물린 사람들밖에 없다고요. 눈. 카메라 모듈에 뛰어든다.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의 모든 계열사들이 뭐합니까? 눈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센서 이런 쪽.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죠. 뭐가 끝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 꺼내 들었습니다. 뭘 꺼내 들어요? 뭘 꺼내 들어요? 로봇 M&A. 결국 로봇의 승부수를 띄우는데 다음 카드가 뭐다? M&A를 띄우겠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했어요? 여기도 나오죠.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을 확대한다. 끝.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회사니까 끝. 이제 새로운 애를 구해와야죠. 추가 인수합병과 로봇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액추에이터를 엮었는데 액추에이터가 시장의 강세였는데 삼성 지분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이 돼가지고 40배, 50배 올라갔다 했죠? 이것도 제가 40, 50배 올라가기 전에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이따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제가 17,000원대 그냥 사라고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40배 올라갔다. 그럼 이번에 지금 뭐다? 자, 디스플레이, 눈, 센서 이런 쪽으로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 테마, 다음 섹터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이 M&A를 하겠다? M&A를 하겠다? 기대감만 가지고서 갖다 찍어도 5배는 충분히 보기에는 쉬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마 이런 느낌. 현재 시장에서 이게 오늘 히든 종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과거에 있던 전에 있던 고점대 구간대 딱 이 구간대가 지금 분할 매각이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저항대 맞고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가다가 돌려주고 딱 이렇게 올해 6개월 정도 돌려주고 내년에 딱 돌파하면서 로봇 모멘텀 땅땅땅 하고 신고가 뚫고 땅땅땅 하면 뭐 한다? 5배에서 6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형성이 된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강태공님 낚시 잘하세요. 저 낚시 1도 못합니다. 물고기 정말 1도 못하고 가끔가 제가 하는 낚시라고는 그 실내 낚시터 가가지고 그냥 다 뿌려놓은 거 잡아서 그래서 가끔 잡는 손맛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강태공이냐 늘 얘기하죠. 기다림의 미학.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목 상담은 그래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런 거는 3년이고 4년을 기다려요.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알려줘도 못 기다려요. 그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얘기했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샵 3772에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강태공, 3글자 문자 보내면 끝. 너무 쉽죠? M밴드에 뭐 하시면 된다? M밴드에 강태공 검색하시면 된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뭐 하시면 된다? 강태공 검색하시면 된다. 100% 무료. 그러면 입장하시면은 단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요.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뜰 겁니다. 어떻게 떠요? 자, 이델리온 토요일 10시 무료 라이브. 오늘 방송 주제는 C랩. 4배 상승했습니다. 그 후속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볼 거예요. 잠시 후 10시. 저 쉬는 시간 좀 갖고 한 10시 5분쯤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C랩 같은 경우도 언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C랩 같은 경우도 언제, 여기 있죠. 4월 달에. 5월, 6월, 7월이 엄청난 하락장이었다고 하지만 150%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5,000명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치면 5,000명이 폭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하다. 샵 377이 누르시고 M밴드, 유튜브 그 어디에서든 강태공만 검색하시라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잠시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